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차권과 동의 없는 전대차,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권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임차인이 인도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승낙하에 이루어진 전대차에서도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전대차와 관련된 4가지의 사례를 들어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간접점유와 대항력의 인정 여부이네요. 간접점유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권이 인정되는지는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제3조 1항에 의한 대항요건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판결 정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주택을 전대하고 전차인이 실제 점유와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임차인은 직접 점유하지 않더라도 간접 점유로 대항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임차인이 주택보호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대항력이 소멸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로써 간접 점유를 통해서도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차인의 주민등록과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판시사항으로는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대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임차인이 주택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로는 주택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그곳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이로써 당해 주택이 임대차 목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공시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주택법상에 정한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판결 정리입니다. 임대인의 승낙하에 전차인의 주택을 인도받고 자신의 주민등록을 완료하면 임차인의 대항요건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는 전차인이 임차인의 대항력을 대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이는 전차인이 충족하면 임차인 역시 보호를 받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동의 없는 전대차와 임대차 계약의 해지 가능성입니다. 판시사항으로는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의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등록을 마친 경우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상 대항력을 취득하는지가 여부인데요. 판결 요지로는 임차인이 비록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임차인이 당해 행위가 임대인의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전대차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전차인은 그 전대차나 그에 따른 사용수익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판결 정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없이 주택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일반적으로 이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전대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 임대인은 단순히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은 개별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해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네 번째, 전차인의 주민등록이 임차인의 대항력을
유지하는지 여부입니다. 주택의 전대차가 임대인에 대해서도 적법, 유효하게 평가되는 경우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임차인의 대항 요건이 유지 존속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로는 주택의 전대차가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임대인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적법 유효한 것이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전차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치고 있다면 이로써 주택이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공시될 수 있고, 또 이러한 경우 다른 공시 방법이 있을 수 없으므로 결국 임차인에 대한 요건은 전차인의 직접 점유 및 주민등록으로서 적법 유효하게 유지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했으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과 임차인의 보증금 확보 등을 주택임대차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면 물론이고, 또 그와 같이 해석한다고 해서 이미 원래의 임대차에 의하여 대항을 받고 있었던 제3자에게 불치게 손해를 준다거나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판결 요지: 전대차가 임대인에게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평가가 되면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가 됩니다. 이는 임대인 역시 전대차를 통해 임차권이 양도된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전대차 위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맺은말입니다. 전대차와 관련된 법적인 쟁점은 임차인과 전차인 그리고 임대인 간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법적으로 전대차가 유효하고 전차인이 대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차와 전대차 그리고 대항력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를 통해 전대차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이해하고 각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사랑하는 소통 성남입니다. 감사합니다.